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세상 모든 이치가 손바닥 안에 있는 듯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 타버린 장작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모습인가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인류 최고의 천재, 시인이자 소설가, 정치가이자 과학자. 우리는 그를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문호라는 무거운 수식어가 붙어 다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위대한 업적 대신 그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사랑 때문에 죽고 싶어 했고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도망치고 싶어 했으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 뛰는 사랑에 밤잠을 설쳤던 한 명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괴테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읽고 8살에 시를 썼던 신동이었지요.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집안에 타고난 재능까지 가졌으니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괴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로웠습니다. 25살의 괴테. 그는 법률 실습을 위해 떠난 곳에서 샤를로테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집을 쳐다보며 가슴을 쳐야 했지요.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밑에 단도를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밤 그 차가운 칼날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상상을 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칼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끓어오르는 슬픔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고통을 종이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써 내려갔습니다. 단 4주 만에 소설 하나가 완성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전 유럽을 눈물바다로 만든 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은 주인공 베르테르처럼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고 다녔고 심지어 책 속 주인공을 따라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무명 작가였던 괴테는 하루아침에 유럽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5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을까요? 그 후의 삶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군주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괴테는 그곳에서 재상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같은 자리지요. 그는 유능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광산을 개발하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신이 내린 천재. 하지만 정작 괴테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공문서들, 궁정 내의 복잡한 암투, 끝도 없는 회의와 의전. 작가의 감성은 메말라갔고 영혼은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7살의 괴테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명으로 여권을 만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마차에 올라탑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그 높은 지위도 명예도 편안한 생활도 다 내팽개치고 그가 향한 곳은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오랜 감옥 생활 끝에 탈옥한 죄수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지 않았을까요? 이탈리아에서의 2년. 그 시간은 괴테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준 산소 호흡기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거리를 걷고 고대 유적을 만지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예술혼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날이야말로 내 제2의 생일이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나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 삶이 답답하신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신가요? 괴테도 그랬습니다. 천하의 괴테도 현실의 무게가 버거워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망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괴테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그의 인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실러와의 만남입니다. 처음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너무나 달랐거든요. 괴테가 현실적이고 차분했다면 실러는 불같고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천재는 곧 알아봤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매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글을 비평해주고 영감을 나누었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이었지요. 하지만 시는 괴테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줍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 실러가 46이라는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괴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존재의 반을 잃었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앓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상실감, 늙어가는 육체, 희미해지는 기억력. 보통의 노인이라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괴테는 달랐습니다. 그의 나이 74.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는 겨우 19살의 소녀 울리케 폰 레베초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뻘인 두 사람. 세상은 수군거렸습니다. 노망이 났다. 주책이다. 하지만 괴테는 진지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청년처럼 뛰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과연 이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랑은 그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괴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리케의 어머니가 반대했지요. 자신의 딸이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노인의 간병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괴테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늙음이 이렇게 뼈저리게 싫었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괴테가 왜 괴테인지 아십니까? 그는 슬픔에 잠식되어 죽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그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시는 와중에도 그는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리엠바트의 비가입니다. 나는 잃어버렸다. 우주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는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예술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괴테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던 낡은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작품, 무려 60년 전 20살 청년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던 이야기, 바로 파우스트였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한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그 원고를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신이 나를 아직 살려둔 이유는 이것을 끝내라는 뜻이다. 그때부터 괴테의 무서운 집념이 시작됩니다. 80이 다 된 노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글과 씨름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파우스트와 자신뿐이었습니다. 희곡 파우스트의 내용은 괴테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 학문을 연구했지만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때 악마 메피스토텔레스가 나타나 유혹을 하지요.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보게 해주겠다. 대신 네가 어느 순간에 만족하여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면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젊음을 되찾아 사랑도 하고 권력도 얻고 예술도 즐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쾌락도 그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온갖 방황 끝에 파우스트가 찾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젊은 여인과의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쓰는 것,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 숭고한 기쁨을 깨달은 순간 파우스트는 외칩니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악마와의 계약대로 파우스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그의 영혼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쾌락에 져서 멈춘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멈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이 마지막 장면을 쓰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답을 여기에 적어 넣었을 겁니다. 그렇게 장장 60년에 걸친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원고를 완성한 후 괴테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짐을 덜었다. 이제부터의 삶은 신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겠다. 그로부터 얼마 후 1832년 3월 22일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괴테는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차 가빠졌습니다. 83살. 거인이 떠날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는 허공의 검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는 순간까지도 글을 쓰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더 빛을. 사람들은 이 말을 두고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방이 어두우니 커튼을 걷어달라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맨 그였기에 더 밝은 세상,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갈망이었음을 말입니다. 괴테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흐릿해지고 세상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만 같아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괴테를 보십시오. 74세 가슴 찢어지는 시련을 당하고도 그 아픔을 걸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60년 된 숙제를 끝마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파우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엔 어떤 문장을 쓰고 싶으신가요? 괴테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멈추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